1806년 5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죠. 이해력이나 기억력 등 지적 능력 모든 부분에 걸쳐서 특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겐 특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두뇌를 장기간에 걸쳐 인문 고전에 노출시키는 것이 평범한 두뇌를 천재의 두뇌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 의해 8살부터 인문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이 되기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수많은 거장들의 고전을 접한 뒤 뻔한 꿈밖에 꿀 줄 모르고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몰랐던 아이의 두뇌는 혁명적으로 꿈꾸고 천재적으로 사고하는 두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철학, 경제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경제학 원리,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19세기 독일 한 시골 마을에 카를 비테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었기에 플라톤, 페스탈로치 같은 위인들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신념이 굳어졌는데 아들 카를 비테 주니어의 지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인문고전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함과 동시에 토론 형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결국 지능이 낮았던 아들을 세계 최연소 박사이자 현재까지 칭송받는 위대한 법학자로 길러냈습니다. 카를 비테 주니어의 최연소 박사 학위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카를 비테는 자신의 아들을 천재로 키운 비결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이후 하버드 대학 도서관 서고에서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1세기가 넘도록 자취를 감췄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카를 비테의 교육법을 알고 너도 나도 천재를 길러내거나 지배계층이 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이 책을 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위인을 길러낸 두 아버지의 인문 고전 교육법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이라는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받는 공교육은 프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인데요. 당시 약소국이자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자녀를 군인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방식을 독일이 도입하고 발전시켜 군대식 학교를 세웠고요. 프러시아식 교육을 바탕으로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진 영국은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떤가요? 독일을 롤모델로 삼았던 그들은 엘리트와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길러내는 학교를 식민지인 우리나라에 이식했죠. 해방 이후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온 학교 교육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모두 직업 군인과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12년 동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린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을 통해 오히려 무능력한 바보로 길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윈스턴 처칠도 학창시절에 꼴찌를 도맡아 하는 인물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이 인문고전을 통해 과학의 새 역사를 쓴 인물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이 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인문 고전을 접하지 않고 그저 학교의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했다면 우리가 아는 위인들은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인문 고전이라는 것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두 대학에서 인문 고전 교육을 통해 엄청난 반전을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설립한 대학인데요. 1890년 설립 후 약 40년간 삼류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1929년부터 예일대 출신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되면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씩을 읽게 했고, 그때부터 2000년까지만 수를 세더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6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100권의 인문고전을 그냥 읽히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카고 플랜이라 불리는 시카고 대학의 커리큘럼입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든 입학생이 고작 전체 신입생의 20에서 30%에 불과했던 아이비리그와 비교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학교였던 세인트 존스 대학이었는데요. 이 평범한 학생들에게 4년 동안 100권의 인문 고전을 읽힌 결과 아이비리그 졸업생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학자와 사상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 커리큘럼의 특징은 학과나 전공이 없고 오로지 100권의 인문고전 학습이 전부라는 것인데요. 인문고전의 어마무시한 힘,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전 올해 아이가 태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40에 얻은 첫 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됨과 동시에 아이 교육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실감하며 살아왔기에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통해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규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